안녕하세요. 이수경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수경닷컴에서는 초등영어의 문법을 제가 한번 쭉 나열해서 여러분께 동영상으로 엄마들이 볼 수 있는 문법 강좌, 그리고 또 아이들과 함께 설명을 드리면서 함께 그 문법이라는 기초적인 것에서부터 또 문제도 풀어보면서 내가 문법을 왜 공부하는지, 또 문법이 왜 중요한지, 문법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익힐 건지에 관한 그런 강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우선 제가 1부, 2부 두 파트로 나눠서 시작을 할 거예요. 첫 번째 거는 일반 우리 초등학생들이 문법을 시작할 때 어떻게, 무엇으로 시작해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강의와 두 번째 파트는 그래도 우리 문법을 한 번, 두 번 정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흐름을 타고 있는 학생들이 문법을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중등영어 문법까지 한번 강좌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우선 제일 첫 번째 파트로 우리가 아직은 초등학생들이 영어 문법을 접하지 않은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라는 거에서 일단 엄마도 함께 또 일반적인 그 초등영어를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도 함께 볼 수 있는 간단한 기호를 먼저 시작하고 난 후에 본격적으로 문법에 관한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하나 어떻게 설명을 해 나가는지에 대한 것을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법은 말의 정해진 규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나 영어나 물론 그 말의 그 패턴이 있을 것이고, 그 패턴을 어떻게 잘 구사하여 우리가 말을 하느냐 또는 글로 쓰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참 이 아이는 글을 참 구조적으로 짜임있게 말을 하는구나, 이 아이는 참 글을 참 구조있게 짜임있게 글을 잘 쓰는구나 라는 것까지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초등영어 같은 경우에는 문법을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라고 묻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파닉스는 언제 시작하면 좋을까라는 그런 질문에는 제가 항상 뭐라고 답을 드리냐면, 파닉스는 한글을 문자인식을 즉 시작할 수 있는 시기 때 시작하라고 그래요. 자, 문자인식이 안 된 상태에서 영어나 아니면 한글을 가르칠 때는 굉장히 무리수가 따라요. 그래서 어떤 엄마들은 욕심껏, 어떤 아이들은 돌 때 한글을 떼었더라, 아니면 두 돌 때 한글을 떼었더라, 이런 욕심으로 인해서 그러면 우리 아이는 그때 나도 똑같이 한번 시작해볼까. 하지만 아이들마다 개인적 특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문법 자체 아니면 그 한글 떼기 자체도 나름대로 시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현장 경험에서 다양하게 우러나오는 걸 물론 얘기할 수 있지만, 대략 우리가 문법이라는 걸 강조했을 때는 아이가 그 문장을 이해를 하고 그 이해한 문장에 따라서 문제도 한번 풀어보고 이해력이 충분히 가는 그 시기가 기본적으로 좀 빠른 아이들은 초등학교 3학년 이후부터, 어떤 아이들은 보통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때부터는 간단하게 문법은 기본적으로 시작을 해줘야 됩니다. 거꾸로 어릴 때부터 영어를 시작했었던 애들 같은 경우는 이게 내가 공부했었던 거였구나, 이게 과연 문법이었었구나 라는 걸 거꾸로 알게 되죠. 왜냐면 요즘 같은 시기에는 영어를 굉장히 일찍 시작하잖아요. 일찍 시작하다 보니까 거꾸로 영어를 말하기부터 또는 어떤 영어에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순간부터 영어를 부지런히 진행을 해왔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문법을 시작하는 거죠. 사실은 알게 모르게 문법이라는 패턴을 배우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문법이야 라고 딱 규정줘서 우리가 애기들한테 가르칠 때는, 그때는 적정한 어떤 시기가 아이들 잘 알아들을 수 있고, 나도 설명할 때 좀 덜 불편하고, 또 아이가 정말 못 알아들으면 정말 이거는 뭐 짜증 그 자체거든요. 그래서 아이도 가르치는 사람도 편해지는 시기가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한 4학년 정도 때부터는 누구나 다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편하게 시작하시고 싶다? 그럴 때는 5학년 정도 때부터 시작하면 된다는데, 사실은 문법이라는 게 중학교 올라가기 전까지는 최소한 우리가 3-4번 정도를 훑어줘야 돼요. 최소한. 그러기에는 시간적이야 사실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 초등학교 3학년 이후 4학년을 바라보는 겨울방학 정도 때부터, 아니면 4학년 2학기 정도, 아니면 4학년 1학기 정도 때부터 서서히 시작해주는 게 좋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문법이라는 게 왜 중요한가 하는 게, 문법이라는 게 옛날에는 사실 우리 우리 엄마들이 공부했었던 시절 때는 문법을 굉장히 강조해서 공부를 시켰었어요. 문법을 알아야
그래도 독해라. 왜냐면 그때는 직독직해. 독해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능력을 불러일으켜 준 거기 때문에 문법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밑받침이 안 되면 독해가 불가능했었고, 또 어느 정도 그 대학 시험이라는 어떤 그거에 맞춰서 공부를 할 때는 사실 문법 위주, 그다음에 독해 위주로 공부를 하게 돼 있었거든요. 어휘 공부는 기본적인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문법이라는 걸 그러면 왜 배우냐는 거예요. 문법은 한마디로 영어의 종합 선물 세트가 같은 거예요. 내가 문법을 모르면 writing이 일단 문제는 물론 안 되겠구만. 문법이 안 되면 일단 독해를 모르면 writing도, 독해나 writing 못하면 우리가 듣기도 말하기도, 이 네 가지 단계가 공부로 다 안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그 1997년도에 우리가 초등영어가 말하기 위주 어떤 영어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 문법이라는 것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 단지 영어라는 걸 우리가 듣고 또 잘 말할 수 있게끔 어떤 그런 능력을 키워주면 좋겠다라는 어떤 시도하에 시작이 됐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어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듣고 따라 말하고 또 그 말을 즐겁게 얘기하고 그것까지 좋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죠. 언제까지 영어를 듣고 말하고 재미나게 배워? 이거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니면은 미취학 아동들한테까지 먹히는 이야기지만, 어느 정도 초등학교 올라가는 고학년 정도 시즌이 돼버리면은 무작정 영어라는 게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즐거운 어떤 그 말하기 위주만 될 수는 없어요. 그 여태까지 말하기와 아니면 듣기에 우리가 초점을 준 초등학교 그 영어에서는 사실은 그 어휘 같은 것도 우리가 3학년 때는 알파벳 안 가르쳐요. 4학년 때도 기껏해야 알파벳 가르쳐요. 그죠? 그럼 파닉스라는 그 체계에서 단어를 직접 가르치는 시기는 초등학교 현행 그 커리큘럼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 돼야 돼요. 또 우리가 필수로 어휘에 익혀야 될 그 어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초등학교 6학년 다 졸업할 때까지 현행 어떤 커리큘럼에 있는 초등 영어에서는 사실 650단어, 600단어, 700단어를 못 넘습니다. 또 엄마들이, 선생님들이 마구마구 위해서 가르치는 정도가 900단어 정도예요. 하지만 중학교로 올라가게 되면 그 갭은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1600단어, 1700단어까지도 알아야 되는 상황이 와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쩌면 우리 아이들이 그 사교육장에서 또 아니면 집에서 엄마가 더더욱이 영어를 힘있게 아니면 팍팍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문법이라는 그 자체를 배울 때는 우리가 즐겁게 물론 배워야 돼요. 그럼 어떤 방법을 지겹지 않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라는 게 이제 제가 앞으로 해야 될 과제입니다. 초등영어에서는 당연히 아이들은 문법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우리가 어른들이 들어도 굉장히 딱딱한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딱딱한 개념을 어떻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잘 가르쳐 줄 수 있는가를 저를 통해서 보시면 되시고, 또한 이 강좌는 제가 아이한테 직접 말하듯이 그렇게 해서 강좌를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재미나게 공부해야 될 문법을 초등 단계 또는 중등 단계 파트 1, 2에 걸쳐서 우리 재미나게 익숙한 닷컴을 통해서 한번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